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1차 경제 공격은 완승. 그러나 여기서 미국의 대중 경제 공격이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재선 확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티코 같은 민주당 편향 언론기관이 여론조사 결과가 믿을 수 없다는 건 지난 대선에 이미 증명되었으므로 그걸 기반으로 판단하는 건 웃기는 일이고요. 민주당 상하원의 극좌파 60명 정도가 사법방해로 탄핵 운운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입에 올린 적이 있는 것만 가지고는 탄핵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가 했다고 말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는 그 사안 자체가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방해 행위 미수는 탄핵으로 논할 사안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의 행위가 사법방해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형사법상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대단히 불분명하거든요. 착수 행위가 없으면 미수도 성립이 안 됩니다. 예비 음모 단계죠. 착수 이전에는. 트럼프가 화를 내면서 그 인간 잘라야 돼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감안하고, 그리고 그런 말을 했더라도 후속적으로 그런 조치했는지 확인한 바가 없었다면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봐야 타당한 거죠. 그러므로 착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을 확률이 너무나도 희박해서 논할 가치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 식이면 캐나다 연방 총리인 저스틴 트루도는 이미 해임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법무장관에게 자신이 중요 정치 헌금자가 기소되었는데 기소를 풀어줄 수 있냐고 말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은 그 요청을 묵살했고 직후 법무장관에서 보훈부 장관으로 바뀌었죠. 자리를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수 행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착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탄핵에 해당하는 사안이면 자유당 내부에서 전당대회 등이 열려서 당수를 갈아치워야 하는지가 논의되었을 겁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유당은 10월 연방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70%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래도 대패는 아니고 총 338석 중에서 136석 정도는 건질 수준으로 집계되어 있어 남은 6개월 좀 안 되는 기간에 반등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를 바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중간에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1935년 연방선거 이후 최초로 그 직전 연방선거에서 정권 교체되면서 과반수를 집권한 총리가 차기 선거에서 패배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몇 년 만이죠? 거의 80년이 지난 84년 만이죠. 제1야당인 보수당도 트루도를 기소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정치적으로 흠집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유권자들이 표로서 그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면 자유당이 자당의 존속을 위해 현재 총리인 저스틴 트루도를 당 리더에서 해임하고 새 총리를 옹립했을 겁니다. 자유당이 그냥 버티고 총리가 검찰에 기소되는 상황이 되면 파국이 오는데, 그러면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라 괴멸적 수준의 패배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지금 당장 선거하면 136석 정도 나오는 정도로 버티고 있는데 그게 급전직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고로 내각 책임제 총리는 대통령제 대통령 같은 수준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당이 의회의 과반수이면 그냥 당수만 바뀌면 총리가 바뀌는 것이니 굳이 그런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캐나다도 이런데 미국에서 트럼프를 탄핵 운운하는 건 정말 웃긴 일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연방 상원의원 중 하버드 법대 출신인 엘리자베스 워렌도 있죠. 매사추세츠주 출신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자기가 인디언 혈통, 체로키 인디안 혈통 있다고 해가지고 법대 입학 등에 특혜 받은 걸로 트럼프에게 두고두고 조롱당하는 사람 말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생각 드세요? 인디안 혈통이 섞여 있는 걸로 보입니까? 얼굴만 보면 히틀러가 말했던 전형적인 아리안족 혈통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죠. 히틀러가 말하는 순수 아리안족 혈통의 모습이란 창백한 피부, 금발, 푸른 눈을 말하는 것으로, 금발 푸른 눈은 유전학적으로 열성에 해당하므로 다른 혈통이 섞이면 표현형으로는 잘 발현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보통 뻔뻔한 게 아니죠. 아무튼 체로키 인디언 혈통의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DNA 검사 받았는데 미국 백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인디언 혈통 평균치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탄핵당할 가능성은 둘째치고라도 탄핵이 발의될 가능성조차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거 가지고 언론들이 아무리 불지피고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뉴스들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 내년 말 치러지는 미국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내년 11월 초죠 사실. 제 의견으로는 별 변수가 못 될 가능성이 높아요.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죠. 지난 대선에 나왔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했는데 내년 대선은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지능을 조롱하는 건 정치인으로 엄청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도 이런 상황 판단을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사나 보도, 논평, 컬럼은 100% 무시하는 게 답입니다.
전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지들이 그런다고 미국 여론이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왜곡이 심해도 너무 심해요. 헛소리만 장렬하고 상황 자체를 전혀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워싱턴 DC 지국장이 미국 사정을 캐나다 사는 저보다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1라운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항복하는 모양새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트럼프가 현재 중국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몰아넣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감수해야 하는 데다가 일본과 EU, 특히 독일이요. 중국에 거액을 투입한 터라 한 번에 너무 세게 치면 이 둘에게 입히는 피해가 워낙 커서 외교적 레버리지의 손상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주저앉히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와 별도로 군사적인 압박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한가운데는 한국과 대만 두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친중 정권이 집권 중이고 대만은 내년 1월에 대선이 있는데 중국은 현 대만 총통인 차이잉원의 친미 정책에 강력 반발하여 연임을 저지할 방도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로 봐서는 차이잉원 현 총통의 연임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이잉원 연임 실패는 극렬 친중 총통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미국 측에게 상당히 큰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반도 문제를 올해 내로 해결해야 할 당위성을 더욱더 높이는 요소라고 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북한 복귀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보도했습니다. 영상 보도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를 향해 출발하는 건 그 영상 방송 보도한 것과 대조적인 거죠. 김정은이 가장 최근 모습이 보도된 사진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을 떠나 북한으로 돌아가는 열차에 도로 탑승하기 직전에 찍힌 거죠. 표정이 어떻습니까? 심기가 매우 불편해 보입니다.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 얻으려 했던 게 뭐냐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다들 일치되는 부분이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귀국시키지 말라는 것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을 갖다 귀국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여기에선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들이 귀국한다는 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보내주는 정제유의 양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받는 양도 부족한 판에 더욱더 부족해지는 걸 막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러시아에 나와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나 웹사이트들 내용을 접한 사람들이라 지금 상황에서 한꺼번에 그 정도 인원이 북한에 돌아온다는 게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